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먹거리를 재미있게 따져보는 그레이스의 따지는 TV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소재예요. 바로 만성 신부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장병이 참 무섭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요. 당뇨, 고혈압 환자 못지않게 신장병, 즉 콩팥병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정도는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뇨는요, 환자분이 오시면 요렇게 운동하시고 생활습관 바꾸시고 식생활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성 신장병은 그게 안 돼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백이 없어요. 돌아가는 게 없어요, 얘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냥 안 좋은 단계, 조금 더 안 좋은 단계, 더 안 좋은 단계로 계속 진행이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식이요법의 목적 자체도 좋게 다시 되돌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진행을 늦추는 것, 그게 식이요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성 신장병을 딱 진단받으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하더라. 못 먹는 것도 너무 많고 뭘 먹어야 되냐,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더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식생활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만성 신부전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만성 신부전 환자나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들, 그런 거 몇 가지 풀어볼게요. 만성 신부전은요, 보통 이제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된 상황인 건데요. 5단계가 되게 되면 보통은 투석을 이제 하게 돼요. 투석을 하게 되면 연간 환자 1명당 들어가는 진료비가 한 2천만 원을 상회합니다. 심지어 암 환우가 페이하는 진료비보다 만성 신장병을 가진 환우가 페이하는 진료비가 더 높아요. 그만큼 신장병은 굉장히 비싼 질환이고, 또 투석을 한다고 내가 평생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왜 암 환우에게는 5년 생존율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5년 후에도 생존하고 있을 확률이라는 의미인데, 투석을 시작하신 분도 동일하게 5년 생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투석을 시작하시면 5년 생존율이 일부 암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병을 얕볼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암은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사실 저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 몸에 어디에선가 있을 수도 있죠. 모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장병은요, 원인이 사실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당뇨와 고혈압이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 당뇨 뭔지 잘 알고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상식적으로 많이들 아시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들 아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요 비싸고 무서운 요 신장병으로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와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 내가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신장병으로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일 때는, 혈압일 때는 요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라는 말 많이 부지기수 들으셨지만 뭐 어때, 약 먹으면 되지, 약도 얼마나 편한데요, 그쵸? 그렇게 생활을 하셨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진행이 돼서 합병증으로 신장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어때, 약 먹으면 되지, 그게 더 이상 안 통해요. 신장병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식생활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것을 조절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고로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신 분은 잘 관리하실 것. 만약에 내가 만성신장병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해 볼 것. 마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성 신부전 진단 받으신 환자분들이나 혹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먹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만성 신장병 진단 받으셨는데 우리가 밥상에 단백질과 칼륨과 나트륨을 차려놓고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체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신장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몸에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내 몸에서 잘 제대로 걸러져야 하는 거는 잘 안 걸러지고, 안 걸러도 되는 거, 즉 내 몸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내 몸에 보유하고 있을수록 나한테 이득인 거, 그런 거는 그냥 쑥쑥 걸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장의 가장 끝단에 놓여져 있는 아주 미세한 이 관들, 거기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즉 거르는 작용에 크게 무리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주의해야 된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단백질, 칼륨, 나트륨, 인, 이렇게 4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그래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고요. 단백질을 드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백질을 적정량, 소량이라도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보통 성인 한 분을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 필요량을 산출할 때 체중 1kg당 단백질 1g의 1대1의 비율로 보통은 산출을 하고, 내가 근육을 좀 불리겠다, 내가 단백질이 조금 보충을 요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 적당한데요. 만성 신장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먹던 고기량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반 정도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고기뿐만이 아니라 생선이나 콩, 두부, 각종 유제품들, 뭐 치즈류 등에도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고기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런 류의 단백질 식품들을 평소 먹는 양 대비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동시에 드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뭐라 그랬죠? 무리를 주는 것을 삼가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리가 되는 것.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물질이 확 하고 들어와요. 당연히 내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지? 하면서 약간 무리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해서 단백질의 양 자체도 줄이시고 매 끼니마다 균등한 양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2번째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양소인 칼륨.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난해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질문이랑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재료에 칼륨이 많지? 이제 그런 정보도 서치하시다가 정보는 많이 찾으셨는데, 그래서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책이 없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물이 없이는 어머니가 식사를 거의 못 하실 만큼 나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칼륨 얘기하면서 왜 나물 얘기하지? 우리가 소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초록색 이파리 채소, 나물이 되는 채소류들, 그 식재료에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칼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적인 식재료에 많이 들어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양소인데, 만성 신장병 진단받으시면 이제 아쉽지만 칼륨이 걸러지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 그 칼륨의 섭취량 자체를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초록 이파리는 전혀 먹으면 안 되냐? 아니고요. 초록 이파리 채소에 들어가 있는 칼륨을 낮출 수 있는 전처리를 통해서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시금치 나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시금치를 흐르는 물에 잘 씻고 팔팔 끓는 물에 이제 살짝 데쳐서 어떤 양념으로든 이제 묻혀내시죠? 그 단계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금치를 흐르는 물에 씻는다 정도가 아니라 시금치를 큰 통에다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다
담궈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물에 칼륨이 녹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시금치를 건져내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시금치인데 칼륨의 함량이 조금 낮은 시금치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칼륨을 어느 만큼 낮출 수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를 더 하시면 더 좋은데 조금 삶아낸다 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많은 양의 물에다가 물에 담가 놓았던 시금치를 다시 넣어서 조금 삶아내시면 그걸 가지고 시금치 나물을 하시면 칼륨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을 해도 약간 이렇게 눅진눅진하게 보통의 시금치 나물에서 오는 식감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무쳐내는 어떤 양념의 종류라든지 어떤 조리의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도 식감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사실 권해드릴게요.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나물 너무 좋아하시는데 신장병 진단 받았다고 못 드시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실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다.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능한 뭐뭐하게 최대로 어떻게 이런 참 어려워요. 그쵸? 요런 부사가 우리 식생활을 특정하게 딱 숫자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과 여러분 입장에서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은 굉장히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가능한 식사량을 줄이는 것과 또 누군가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야 이런 분들이 가능한 식사량을 줄이는 거는 전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다 참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딱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앞으로 당신은 소금 없다 이제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나트륨을 이제 다 없애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짭짤한 맛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나트륨 양을 탁 떨어뜨린 식사를 드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식사량이 줄어요. 많이 안 드세요. 맛이 없거든. 맛이 없으니까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영양 불량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영양 불량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 라는 의미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간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환자분들보다 보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고사항인데 이런 어떤 권유를 드렸다고 해서 너무 제로로 만드시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디까지 괜찮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은 훨씬 편안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고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 식사량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체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만성 신장병의 진행을 늦춰나가는 처방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 만큼 무염을 강조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환자분들이 여기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하고 들이대시면서 이 봐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한 걸음씩 양보가 있는 법입니다. 맞죠? 만성 신장병 저희 환자와 보호자들 교육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구 하나 욕심만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불편하면요 나도 너무 힘들어져요. 서로 같이 견딜 수 있는 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안한 식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다음에 식사 관리가 막 타이트해지니까 입맛이 없다. 자꾸 살이 빠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너무 과도하게 싱거운 식사를 줌으로써 환자가 기호도가 낮아서 못 먹겠다 하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흔한데요. 또 하나는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요건 요렇게 하세요.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탁 놔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애를 키울 때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꼭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정신을 빡 차리고 따라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굳이요?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놓아버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환자 식생활 관리할 때도 타이트하게 자, 환자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딱 지키는 걸 편안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됐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라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환자가 어떤 성향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행동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내가 환자라면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어야 되는 보호자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으로 돌아가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 히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식사 관리 자체가 너무 압박감을 느낄 만큼 타이트해졌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도 식욕이 떨어진다, 먹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분의 이제 가장 큰 현상의 문제는 체중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건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한 75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자다. 평상시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특별한 액션을 안 취했는데 내가 72kg가 되고 68kg가 되고 이런 체중 감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인이라도 그렇고요. 환자는 더 그래요. 체중이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데 정말 심리적 압박감이 컸는지 열량을 공급받지 못하시는 상황에 계신 신장병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에게 사탕이나 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간식으로 드시게끔 처방을 해드렸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만성 신장병 진단받으시고 나서 식사 관리를 놓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식사 관리는 반드시 따르셔야 되는 지침이고 이 식사 관리를 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아요.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 간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식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타이트함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사 관리의 지침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있지만 각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정도,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 내가 소위 얘기하는 받는 정도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관찰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만성신장병에 대한 식생활 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얘기는 조금 무거웠고 저의 논조도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은 얘기였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